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결국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됐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게 4대 4 였다는 점입니다. 4대 4 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관한 탄핵소추,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이 정도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탄핵소추라면은 8명 전원 일치 만장일치로 기각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인용하는 재판관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4 명씩이나. 정확하게 진영으로 갈라진 겁니다. 김형두 재판관 중도, 정형식 보수, 김복형 중도, 조한창 보수. 이분들은 탄핵 기각. 문형배 진보, 이미선 진보, 정정미 중도, 정계선 진보. 이분들은 탄핵 인용. 이렇게 해서 마치 쫙 홍해 물 가르듯이 좌우로 갈라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저한테. "지금 우리는 체제 전쟁이다."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을 떠나서 뭐 이념이 밥 먹여 주는 건 아니다." 그랬는데 이 엄연한 현실, 체제 전쟁, 이념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한 법조계 인사 "6인 체제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굼뜨게 움직였다. 8인 체제 되기 전에 6인 체제가 한동안 돼 있었는데 너무 굼떴다." 차진아 고려대 법 로스쿨 교수 헌재가 탄핵소추 내용을 봤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파면할 정도의 법률 헌법 위반이 아닌 게 명백한 경우 법원처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야 된다. 지금요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 감사원장, 법무장관, 경찰청장, 검사 3명 지금 다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탄핵들 내가 봤을 때 전부 다예요. 국무총리가 어떻게 탄핵 대상입니까? 감사원장이 어떻게 탄핵 대상이에요? 이거 일거에 다 공소 기각 각하 빨리 내려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탄핵 사건 중에 오래 끌 이유가 없는 사건은 헌재가 빠르게 판단해 바로 각하 기각이 아니라 각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적 탄핵 소추 사건은 헌재가 바로 각하를 하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출석을 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출석을 했고 그래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들로부터 신문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들이에요. 뭐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제가 그걸 이제 그중에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 가장 쟁점이 되는 것만 이렇게 탁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제 논점이 됐던 게 이른바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쪽지 논란입니다. 작년 12월 3일 저녁 그 10 시에서 9시 사이에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뭐 쪽지를 A4 용지 한 장짜리를 줬다느니 말았다느니 뭐 최상목이 그거 받아 가지고 뭐 지금 검찰에 제출했다고 돼 있는데 거기 이제 3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부 예비비 마련해라. 그다음에 국회로 들어가는 보조금 지원금 끊어라.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그 예산을 마련해 놔라. 라는 것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게 지금 정부의 헌법 기관인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뭐 혐의를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가장
큰 범죄 혐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서 이제 발부를 할 때도 판사가 쭉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거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장관한테 줬다는 쪽지 그 내용 다 윤 대통령이 썼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그거 내가 썼습니다. 저는 옳고 그르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말한 포고령 쪽지 모두 내가 썼다." 이 말이 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지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가려지겠지요마는 그냥 제 인상으로 지금까지 국회의 현안 긴급질이니 뭐니 해서 그 불려 나온 이른바 별 4 개짜리들, 별 3 개짜리들 육군 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특전사령관, 먼 사령관, 먼 수방사령관 등등등 이 별단 똥별들이 와 가지고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찔찔찔 짜지를 않는 야당 의원들이 그냥 책상 한 번 두들기면 그냥 고양이 앞에 잡혀온 쥐처럼 그냥 요렇게 쫄아 가지고 겁먹은 눈초리를 떼굴떼굴 굴리면서 그냥 안경 벗고 눈물이나 찔찔 짜고 전부 다 시켜서 했다는지 대통령이 시켜서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에라이 빌어먹을 놈들아.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범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상부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오든지 그것을 자기 부하들에게 전달할 때는 중대장이 됐든 대대장이 됐든 사단장이 됐든 자기가 명령을 전달할 때는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명령을 전달한다. 저 고지가 보이는데 자 돌격 앞으로 해야 된다. 중대장이 중대원들 150명을 이끌고 자 돌격 앞으로 한다. 중대원들 모아놓고 돌격하기 직전에 150명 모아놓고 나도 내키지는 않는데 야 대대장이 가라는데 어떡하냐 가자 이러고 끌고 갑니까? 김병장 박하사 야 이일병 중대장이 앞장설게 우리나라 땅 찾으려면 우리가 오늘 이 고지 탈환해야 돼 내가 간다 따르자 가자 이래서 가는 겁니다. 이게 미국 육군사관의 교범 제1장 1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명령으로 해라. 그런데 별을 3개씩이나 단 자들이 처음부터 누가 시켜서 했다는 거기에 국민들이 계엄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고 계엄 사태 이후에 국회에 끌려 나온 이 똥별들이 질질 짜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랜만에 내가 썼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니 신선한 겁니다. 그래 저게 장군이지. 내가 다 했다. 또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게 있습니다. 계엄령은 실패가 아니라 빨리 끝낸 것이다. 조대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계몽령이었다. 그런 성격이 있다. 계몽령. 국회와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을 하기 위한 일깨우기 위한 경고장을 내보내기 위한 계몽령이었다. 이걸 반나절쯤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군이 안 따를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다. 요즘처럼 민주화된 군대가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경고장을 발령한 것으로 지난번 12월 3일 계엄령의 소기의 효과는 다 거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제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을 듣고 난 헌법재판소, 저는 어제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헌재를 찢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 찢어놓다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연극 무대에서 많이 썼거든요. 무대를 찢어놓는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라는 무대를 어제 찢어놨습니다. 물론 어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한 말이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찔찔이 똥별들이 이미 잔뜩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100%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 중간 어디쯤에 실체적 진실은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신문, 방송, 유튜브 뭐 할 것 없이 한쪽으로만 원사이드하게 윤 대통령과 그 계엄 세력들을 그냥 일거에 매도하는 돌팔매만 듣다가 거기에 항변하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것이 뉴스가 되고 귀에 와서 확확 박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은 떡국을 먹고 잠만 자지는 않을 겁니다. 민심은 성난 파도가 되어서 계속 꿈틀거릴 겁니다. 이때는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오만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